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200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총선 201일 만입니다. 그동안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뭐 당대표 한동훈에게 뭐 불리한 내용들이 있다, 뭐 그래서 공개하기를 꺼린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많은 그 국민들께서 이 국민의힘 총선 백서, 즉 총선 징비록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 그 공개하는 걸 꺼리느냐.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당이 사당화, 소위 말해서 공당이 사당화되어서 총선에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련 내용을 보면요, 지금 뭐 모든 언론이,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선 백서, 저도 총선 백서 이걸 PDF 버전으로 받아서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먼저 언론에서 그 지적한 내용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저희 논평을 드릴게요. 이 총선 패배의 8가지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비례대표 문제,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이렇게 총선 백서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쭉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위성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이 지금 총선 그 비례대표 뭐 그 선거 제도가 지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추천을 위한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면접하고 최종 심사한 결과 자료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비례대표가, 예를 들면 한지아 비례대표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점수를 높게 받아서 비례대표 공천 몇 순위를 받았는지 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당입니까? 자료를 다 폐기했던 모양이죠.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아니죠. 이거는 사천입니다. 한마디로 사천. 즉 누군가에 의한 의도로 그 후보를 집어넣었고 대충 평가해서 일단은 당선 안정권인 한 16번에서 17번 사이에 집어넣고 여남 이런 순으로 나가니까요.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뚜껑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료, 평가 자료는 어디 간지 없어요. 폐기해버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 이 후보는 누군지 밝혀지겠죠. 이건 더 황당한 거죠. 즉 이 말은 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이 후보는 외부의 큰 힘에 의해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번호에, 우선 번호에 줄 수밖에 없는 물리력이 작동했다고 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사천이죠. 또는 공천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취약지역인 호남권의 광주시당위원장을 오래 한, 이 사람은 뭐 신문에 났죠. 주기환 시당위원장. 이분은 그냥 당선권 밖으로 20몇 번으로 하는 바람에 이 본인이 그냥 공천 신청, 비례대표 신청 철회해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당헌 당규의 그 후보자 추천 규정에 비례대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 순위 20위 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의 인사로 추천한다는 그 조항이 없어요. 삭제돼 버렸어요. 한심한 거죠, 지금 보고 있으면. 자, 그다음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했는데 이걸
소수의 후보자들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즉, 그 당시 언론 보도는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구는 뜨지 않는다. 그래서 당대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아예 공표를 안 한 거죠. 깜깜이 완전히 이 눈을 가린 채 선거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의도 연구원이 이번에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박사급 연구원이 한 명에 불과하고 인재풀 관리도 전무하고 이런 여의도 연구원은 그냥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과 같은 비상근무 체제를 여의도 연구원에 공지를 했는데 여의도 연구원 구성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거부해서 결국 비상근무 체제가 중도 해제되었대요.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정당 조직의 연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밤을 새워서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에서 이 여의도 연구원에 노조가 있는 모양입니다. 노조에서 초과 근무 수당 줘야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준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 못한다. 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니 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완전히 근무태만이죠. 이거는 근무태만. 또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한 거. 국민의힘 이번 총선 공천과 민주당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중진들 같은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인물들을 투입하고 그 새로운 인물들이 어떤 설화에 휘말리더라도 김준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그 양문석 이런 자들 끝까지 공천 밀어붙이잖아요. 국민의힘은 3선 이상한 5 의원들을 현역 의원 재배치한다고 이러면서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에 공천을 줘버렸습니다. 여기 적시되어 있는 거 보면 5선에 서병수 부산 진구갑 의원을 부산 북구갑으로, 부산 진구갑하고 부산 북구갑은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또 박진 서울 강남구에서 국회의원 4선한 사람을 서대문 을로, 이거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조혜진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3선한 의원을 경남 김해시 을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박성중 재선 서울 서초구를 경기 부천시 을로, 이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유경준 의원 초선인데 서울 강남구 병에서 경기 화성시정, 이게 당선이 되겠어요? 이게 현역 의원 재배치에서 당선된 사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태호.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3선 의원인데 경남 양산시 을로 보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왜 하느냐? 3선 이상의 중진들 눈치를 보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정치,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중진 의원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당이 중진 의원들 겁니까? 이 한심한 거죠. 지금 뭐 비례대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당규 위반도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당규 제15조 사항 위반. 여의도 연구원 본인이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원래는 실무 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 당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여의도 연구원장 본인이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뒤에 바로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바로 사무총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총장이 장동혁이잖아요. 이러니 당이 그냥 자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국민의힘 CEO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당화돼 있어요. 사당화. 당헌 당규를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현장에서 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총선에서 당원은 있었는데 조직이 없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면 당원들 뭐 관리 명분이 있는데 전화해 보면은 저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왜 조직 관리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 국민의힘 자유우파 보수정당의 공천은 사회 저명 인사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인지도로 선거를 해는 아주 손쉬운 선거. 그러니까 당원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당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원들이 표를 찍어주겠어요? 뭐 등등 이런 겁니다. 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국힘당을 사당화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당이 네 거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그러면 이번 공천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나?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당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한동훈 공천보다 이재명 공천이 더 나았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